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건 자체가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살인범을 변호하는 것보다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 같은 회사에서 수임을 했고 관련 사건으로서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부분만을 봤다. 이거 지극히 법조인적 사고방식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파악하고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를 해명하고 그 선제적으로 얘기를 꺼냈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특검 추천을 뭘 하거나 할 때 한 명한테 추천해봐라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바로 올리는 그런 예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고의였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반역이라고 해도 뭐 할 말 없을 정도의 일인 거고요. 몰랐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절차를 안 지킨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스템적으로 큰 과오다. 아침에 제가 일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럴 때 정말 잘해야 된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국힘당이 저러고 있는데 민주당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합당 때문에 지금 내홍이 심각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2차 특검을 뽑는데 김성태 변호했던 사람을 추천한다. 이게 어딘가 고장난 거지요. 지금 이제 합당 문제를 가지고 조국당에서는 마치 뭐 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13일까지 뭐 결정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 뭐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하고 이제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임세은 대변인님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도 이제 아주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원래 이제 합당 관련의 여론조사를 이제 해보자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일단은 일방적인 여론조사는 진행하지는 않고 당분간은 우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좀 소통의 과정을 갖기로 했다라고까지 알고 있고, 내일 또 의원총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변인 발표보다 더 내용이 없어. 저희가 지금 하나만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 지금 어제 좀 심각했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았고요. 그냥 1시간 20분 정도로. 뭐 마라톤을 1시간 20분 해요? 세계 기록이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마라톤 회의를 하자라고 이제 들어가서 의견이 조금 그래도 정돈이 약간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수기의 과정과 토론을 한번 치열하게 해보자로까지만 얘기는 된 것 같고, 내일 아마 또 자세한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쌈박질은 안 했대요? 그런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당연히. 예. 양절 변호사님은 혹시 그런 얘기 있으세요? 아니, 특별히 뭐 들은 건 없고요. 아마 그 의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대로 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뚫고 나간다라는 게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또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속 다퉈서 뭔가를 해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가뜩이나 언론에서 기다렸던 듯이 뭐 민주당 내부 갈등이라든가 청와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길게 내지는 언성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 없다라는 상황으로 아마 어느 정도는 그분들 모여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셨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정리하는 어떤 명분 내지는 과정, 특히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합당과 관련된 논의 같은 경우는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크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총회에서 정리하는 정도에서 그냥 조율로 끝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보면 어제는 한 낮까지는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에는 비교적 그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서 목소리가 좀 절제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당대표는 사과를 하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뭐 그렇게까지 세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봉합되는 수순으로 지금 가기로 좀 이심전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싸우게 되면은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봉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정청래 대표가 그냥 keep going 하면 봉합이 안 될 텐데 거둬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더 정청래 대표가 강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더 큰 반발이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정청래 대표도 뭐 이제 좀 기존의 어떤 체면을 차리고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접점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특검 잘못 추천한 것만 아니면 합당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고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불거지면서 더 밀고 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임세현 대변인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는 과정이었어요. 지난주 내내. 그래서 대표가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뭐 중진 의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룹핑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뭐 좀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의 시간에서 참 불가피하게 갑자기 내부 문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제동이 또 걸렸고 그리고 또 이번에 특검 문제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당에 대한 입장은 이제 내일 제가 좀 언론 쪽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의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함부로 먼저 앞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10일 의총 후에 가급적 조속히 입장을 밝힐 거다까지가 지금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합당과 관련해서 당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일종의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럴 때입니까 하는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재판들을 보면 저는 정말 걱정되거든요. 지난번에 김건희 재판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무죄 때리고 마지막에 딸랑 뭐 샤넬백 하나 받은 거 가지고 1년 8개월 줬잖아요. 명태균 관련도 다 무죄 털어주고 뭐 증거 은닉 교사 뭐 이거 가지고 또 딸랑 해서 집행유예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완전히 긴장하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다음 주 아닙니까? 19일 날 1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가 아니라 말이죠. 지금 윤석열 선고하고 바로 지규현은 23일 날 북부지법으로 가게 되는 북부지원으로 가게 되는데 지법인가요? 지법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났지요? 그러면 김기현 변호사님 예. 하고 선고를 하고는 가겠지만 만약에 그때 윤석열이가 나 이번에 안 나가 해버리면은 그 선고도 못하고 옮길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속된 피고인이 안 나와 버리면 피고인이 선고 때는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은 원칙적으로는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고를 연기하거나 이 경우는 이제 지규현 판사는 가버리니까 새로 오는 판사가 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새로 온 판사가 판결 선고만 하면은 괜찮은데 지규현이 쓴 판결문을 보고 나서 난 이거 동의 못해 라고 하면은 변론이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판 계속해야 되죠.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런 위험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선택지는 지규현 재판부에서 윤석열을 강제 구인하는 겁니다.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교도소에 지휘를 해가지고 끌고 나와라 라고 해서 끌고 나오게 한 다음에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끌고 나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격렬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안 나오면 그렇게 되면 피고인 없이 선고를 그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만약에 안 나오고 버틴다. 그렇게 해도 구속 상태는 계속 되지요. 지금 실형 선고 5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괜찮은데 이제 지기현이 미친 척하고 공소 기각이라든지 무죄를 해버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공소 기각 무죄는 이제 지금 솔직히 그 우인성 판사랑 저희 창원의 김인택 판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윤석열에 대한 공소 기각이나 무죄는 상식선에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나 명태균에 대한 무죄는요, 제가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죄를 주고자 한다면 법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도 어느 정도 만들어는 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거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유죄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선을 얘기하셨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요즘에 그 계속되는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김건희 무죄 내릴 때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어졌다가 무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김인택도 그렇고 곽상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소기각의 이유가 뭐 1심이 2번이나 되는 셈이니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떠나서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줬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무죄를 때리는 걸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판사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뭐 충분히 받아들이고 우민성 특히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식죠. 그 상식이란 말을 갖다 붙이기에도 안 맞는 정도의 얘기를 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란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를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 말이 맞네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실제로 공천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를 범죄가 안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좀 전에 김기현 변호사도 머릿속으로 법리는 만들어진다, 논리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법조문에 쌓여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대가성이 있다든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어느 정도는 억지로라도 갖다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윤석열이 19일 날 받게 되는 재판은 그렇게 복잡한 어떤 법리가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실 그냥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술 먹고 싸운 사람들이 둘이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주먹질 한 것과 같은 구조인 거예요. 구조 자체가. 거기에 무슨 직무 관련성이니 뭐 대가성이니 청탁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특전사가 국회에 쳐들어갔잖아 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법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감히 뭐 무죄나 공소기각한다는 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게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왜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걸 자꾸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합당 얘기 나왔을 때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합당 문제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터진 게 세상에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그 김성태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추천을 한다. 대통령이 얼마나 보고 이건 뭐지? 이게 검증이 된 건가? 검증되고도 이렇게 했다면 이건 나를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것 보면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단독으로 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쭤보고 싶은 게 이성윤 최고위원에게만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 요청을 한 겁니까? 이성윤 최고에게만 추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다는 이제 첫째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성윤 최고가 이제 추천을 이제 한번 해 보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 시절에 윤석열 검찰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항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런 검사다 보니 다시 말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함께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고통을 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좀 정의롭고 실력도 있는 수사 실력도 있고 이 정도니까 됐고 다른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간과한 것이죠. 저런 추천을 이성윤 최고위원 혼자 하게끔 한다면 그 시스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발언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윤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 고통 받았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 김용민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지요. 지금 인터뷰 하게 되는데 법사위에서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시스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임세은 대변인? 맞습니다. 네, 인사 시스템의 에러고요. 이제 이건 휴먼 에러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합당 문제라던가 이번에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인터뷰 다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우실 텐데 저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같이 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넘어서는 발언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번 합당도 그렇고 2차 특검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바로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잘하시는 게 소통과 투명성입니다. 지금 국무회의도 전부 다 우리 국민께 공개를 하고 있고 업무 보고마저 공개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사항을 국민께 보고 드리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뭐 절차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무언가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이렇게 특정인에 한해서만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촉발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검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를 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라고 했고 그러면 한 명이 이 중요한 중차대한 사안인 특검을 선택했다? 그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답답하고 왜 이렇게 그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하고 어려운 지점이 있고 매우 또 이렇게 지지자분들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은주님, 단독이라? 내란 종합특검 추천이 그리 간단한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넘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단독 추천했다면 책임도 단독으로 확실히 지셔야지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단독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글쎄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추천을 했을 때 네. 일단 그래도 민주당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군지 물어보고 이거 뭐 윤석열 때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려면 이거 네이버만 검색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도 뭐 네이버 검색은 지금 안 해봤습니다만 적어도 세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른 데는 뭐 안 물어보셨다고 할지라도 이제 법사위 지금 의원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법조계 출신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 정도는 몇 번 그냥 저희가 흔한 말로 뭐 단톡방에만 물어봐도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들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안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도 뭐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무슨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로 비토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어떤 종류의 성격의 사건이든지 간에 변호사는 변호사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건 자체가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을 변호하는 것보다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재판이 지금 당장 중단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끝나지 않은 재판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쪽 해명을 하신 것처럼 그 같은 회사에서 수임을 했고 관련 사건으로서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부분만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지극히 굉장히 법조인적 사고방식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사건만 들여다봤을 때는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기획한 사건이었고 만들어낸 사건이고 조작이었고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가 얽혀 있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됐든 이 부분을 꼭 종합특검으로 받아들이고 싶더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파악하고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를 해명하고 그 선제적으로 최소한 얘기를 꺼냈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정이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 절차 하는 얘기가 그 단독으로 하는 바람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오류들을 거르기 위해서 절차를 두는 거거든요. 그게 없었다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셨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사실 저 전준철 변호사 추천이 됐을 때 검찰 이력만 보고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 수사 엄청 잘할 거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변호사 경력은 전혀 필터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특검이 일단 당의 법률국도 있고요. 법사위도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기만 했었어도 이런 거는 밝혀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과거에는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런 걸 보강하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과거에도 특검 추천을 뭘 하거나 할 때 한 명한테 추천해봐라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바로 올리는 그런 예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면서 했겠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의였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뭐 거의 뭐 반역이라고 해도 뭐 할 말 없을 정도의 일인 거고요. 근데 몰랐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절차를 안 지킨 게 되는 거거든요. 뭐 법사위에도 물어보고 법률국이나 당직 계통에서도 검증을 했어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스템적으로 큰 과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요상하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야 이거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텐데요. 저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합당 논란이라든지 또는 내용 과정에서 친명, 친청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친청으로 분류됐던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고 또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쪽에서는 반역이니 뭐니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러면 친명, 친청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태 의원은 친명으로 분류가 되죠. 반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시죠. 김성태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엑스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감찰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십시오. 임세은 대변인님,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진짜 지금 조금 너무 내용이 격화되고 있고 감정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판할 수 있고 비난은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의견이 다르고 그게 또 민주주의의 하나의 과정이다 보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또 결국은 합의가 되는 게 또 민주주의의 속성 아닙니까? 원래 시끄럽잖아요, 민주주의는. 근데 모르겠어요.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어느 할 것 없이 이렇게 사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이게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되면은 이게 정말 그건 감정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당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사건도 우리가 조금 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좀 차갑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좀 빠져야 돼요. 우리가 주식도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매수가 올라가면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고 매도 사이드카 발생하잖아요. 지금 당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당이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좀 소강이 되고 감정이 쏙 빠지고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모든 걸 좀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다 각자 의견을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지자들 사이가 너무 짝갈려졌어요. 이게 과연 대통령께 도움이 될까? 지금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누가 되는 일들이 지금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얼마나 또 외롭고 답답하실까 그게 너무 좀 저도 힘드네요, 여러분.